아무래도 비난에 취약한 거는 소아청소년이든 어른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욱더 취약한 게 우리 아이들이죠. 안녕하세요. 토킹덕트스 토닥입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이 선생님께서 토킹덕트스에 출연하시면 토닥이님들께 정말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수 있겠다고 생각해 왔는데 드디어 오늘 바로 그 선생님께서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입니다. 항상 토킹닥터스 저도 유용하게 잘 보고 있고 꼭 한번 나오고 싶고 했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선생님께서 현재 다양한 질환군의 소아청소년 환아들을 많이 진료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종종 저에게 심한 우울, 불안, 무기력 등을 경험하는 환아들 중에서 부모 중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이 두드러진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소아청소년 환아들을 많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처음엔 학교 이야기 아니면 학원, 성적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가족 이야기, 부모님과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 들여다보면 거기서 나타나는 부모님의 특징 중에 나르시시스트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되게 자기중심적인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공감이 안 되는 부분, 감정에 대한 교류가 안 되니까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오히려 감정적으로는 친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감정에 대한 표현이나 인식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 크게는 이 두 가지 특징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같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기도 하고 부모님과도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나르시시스트적 특성을 지닌 부모 본인이 내원할 때도 있지만 더 많게는 나르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내원해서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배우자가 안 그러게 할 수 있냐, 아니면 아무리 얘기해도 나르 배우자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데 아이가 그나마 덜 상처받을 수 있게 도울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신다고 들었어요. 나르시스트 배우자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긴 합니다. 친밀감이 가장 느껴지는 배우자에서 그게 안 되니까 부부관계 상담이다라고 오시는 분 중에 상당 부분이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얘기를 하시다 보면 관계에서 오는 애정에 대한 표현이나 아니면 무시당한다 또는 강압적인 폭력 여러 가지들의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그 배우자분이 오실 때 얘기를 하다 보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배우자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치료적으로도 자녀를 보는 관점이 본인을 보는 관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에서 본인에 대해서 느꼈던 것을 보지 못하는 부분을 배우자가 자녀한테 할 때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이 느껴서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오시면 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이제 요인들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고 거기서 느끼는 부분이 서로 가족 안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첫 번째는 증상적인 걸 먼저 파악을 합니다. 지금 오는 경우가 힘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울, 불안, 강박 또는 위축된 모습, 그리고 대인관계를 이제 회피한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증상들을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고 결국 본인의 회복이고 그 회복 과정에서 가족과 연관된 부분, 관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대처할지 그런 부분들은 가족 모두가 개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과 함께 가족 치료, 가족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민수 선생님 얘기는 배우자분이 굉장히 힘들어서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이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본인의 정서 문제를 네. 다뤄줘야 한다. 네. 그래야지 맞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네. 힘이 네. 나잖아요. 왜냐하면 우울증이나 이런 게 이제 심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하고 아이를 또 되죠. 보호해줄 수 있는 네. 에너지 자체가 없을 수 네. 있으니 네. 본인의 정서 치료가 아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사실 나르시스트 본인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은 그 대상을 보고 반복적으로 상처받기보다는 그 특성을 일단 이해시켜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패턴이고 성격적인 성향이고 표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거, 그게 이제 제가 도와드리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통해서 상처받지 않게 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게 또 동기부여가 돼서 치료를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자를 통해서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근데 그게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케이스를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걸 하나를 딱 고릅니다. 배우자가 보면서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되게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게 제일 걱정이 되세요 하면 워낙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성적이면 성적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 평가하는 내용이라든지 어떤 걸 혼내는 과정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케이스를 하나를 딱 골라서
그 상황을 잘 들여다보고 이 배우자가 잘 건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걸 어떻게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고 또 아이가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지를 같이 좀 대화하고 나아갈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한테는 나르시시스틱한 배우자도 이제 부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런 단점이 있고 이게 잘못됐고 너의 뭐 좋습니다. 엄마는 아빠는 나르시시스틱하다 이렇게 어.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아이한테는 직접적으로 그 배우자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건 자녀한테도 좋은 영향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나르시시스틱한 부모가 하는 행동 자체는 실은 건강하지 않다는 네. 거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아이가 경험하는 이 감정들에 대해서 아이가 잘 인지하고 표현해 줄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거 화가 난다든지 네. 뭐 억울하든지 이런 감정 반응 자체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밖에 네. 없는 거 그리고 아이가 그런 감정을 느낄 때 본인이 어떻게 이 감정들을 소화하고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들은 그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네. 어떻게 아이가 인지하고 소화하면 좋을지 부모의 가이드가 필요하니까 네, 정확한 상황들을 찝어내서 이렇게 아이한테 알려줘야 된다 이걸 얘기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우자분이 오셔서 본인의 회복과 그리고 아이에 대한 문제를 같이 들여다볼 때 결국에는 배우자분이 저에게는 환자분이지만 본인은 또 본인의 자녀에게도 치료자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랑 같이 경험하고 나누어 보고 똑같이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아이에게 해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많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은 지나치게 비난적인 나르 부모로 인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배우자를 두신 많은 분들이 자주 호소하시는 자녀 관련 어려움이 바로 나르 배우자가 자녀를 과하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어떤 방면에서든 자신의 기대치에 못 미치면 성적이 충분히 좋지 않다고 여기거나 예체능 분야를 하는 경우 성과가 충분히 좋지 않거나 생활 습관의 특정 부분이 마음에 안 들거나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큰 상처가 되는 비난을 퍼붓는다는 거죠. 우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이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비난에 취약한 거는 소아청소년이든 어른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욱더 취약한 게 우리 아이들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부모가 그것도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가 자신감을 키워나가고 자기 효능감을 키워나가야 되는 시기고 그게 스스로가 안 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대상이 부모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자존감 저하. 저는 이제 소아청소년을 보면서 느끼는 게 어릴 때 충분히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너 최고야. 너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고 너는 이걸 못해도 너는 너 자체로도 되게 최고다. 이런 말을 지금 부모님들이 많이 해주시겠지만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임상에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말을 충분히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표현들은 거의 없고 반대로 부정적이고 잘 못하고 결과에 따른 이야기만 하게 되면 아이들은 이제 앞으로 본인에 대해서 해 나갈 부분들 앞으로 얼마나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겨낼 힘이 확실히 부족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존감의 저하가 제일 큰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비난. 결국에는 반복적인 습관이기 때문에 평가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성적이나 예체능에 따른 결과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넌 어때? 넌 이런 것 같아. 중립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평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집니다. 결국엔 대인관계에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갈등의 요인이 되고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또는 그 상황을 볼 때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심리적인 변화들이 결국 유의미한 증상들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주로 어떤 증상들로 진료를 찾게 되죠? 자존감의 저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관계 갈등 이렇게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울, 불안, 무기력. 일단 첫 번째가 우울하고 무기력한 거. 그러니까 무력해지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뭔가를 해도 다 안 될 거다. 너는 뭐가 문제냐. 항상 그렇게 본인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고 하게 되는 게 습관이 되거든요. 부모로부터 받은 거지만 비난도 습관처럼 나에게도 하고 있는 우울과 무기력감, 자책, 위축된 부분 이런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불안.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뭔가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까 항상 예측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가 안 나오면 어쩌나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강박 특히 이제 소아청소년 중에서 불안도가 높은 친구들이 강박에도 되게 취약한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모의 평가나 이런 게 동반이 된다면 강박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힘든 감정이 계속 누적이 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 감정을 해소할지를 몰라요. 어떻게 내가 이 힘든 감정을 잘 이해하고 소화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누적된 비난과 평가와 이런 부분들이 충동, 분노, 쌓여진 내재된 화 이런 것들로 돼서 갑자기 뜬금없이 딴 데서 화가 확 돌출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얘가 이런 아이가 아닌데 되게 착하고 순종적인 아이인데 갑자기 화를 낸다. 충동 조절이 안 된다. 이렇게 오시기도 해서요. 무기력감, 강박, 충동,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로 내원하게 됩니다. 결국 그 증상들이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고 지속이 되면 자해 등의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심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본인이 화가 날 때도 그렇고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이 아직 소아청소년들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해라고 하는 어떤 본인을 해치고 그리고 되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들이 병원에 내원하면 김민경 선생님께서 나는 어떻게 지금 치료를 해주고 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항상 정확한 평가가 제일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 인지기능, 기질, 성격적인 부분, 대인관계상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요인입니다. 아무래도 발달 과정 중에 있고 그리고 약물 치료 이외의 부분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량 뇌파라고 하는 뇌파 검사를 통해서 뇌 활성화를 측정을 하고 요인이 있으면 주의력, 충동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평가를 하는 것은 거기서 요인들을 찾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힘든 증상을 찾는 거 그리고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찾는 것도 있지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또 강점을 찾는 게 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 좋은 부분을 발견을 해서 치료적으로 잘 키워나가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소아청소년에서는 정확한 평가, 생물학적인 요인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뭐 생물학적 요인이 있으면 그 생물학적 요인에 대한 치료 예를 들면 항우울제나 약물 소량 써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보호적인 역할이 있는 경우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아닌 경우는 비약물적 치료로 뉴로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을 해볼 수도 있고 소아청소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상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충분히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어땠어 저땠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학교 갔다 오면 쫑알쫑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을 겪고 났을 때 내가 엄마든 아빠든 집에 와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다시 그걸 들여다보고 거기서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소화를 하고 표현을 하고 그게 또 맞다 아니다 또는 내가 이런 게 잘했다 이런 부족하다 이런 걸 확인하는데 생각보다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성인보다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 시간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가 느끼게 되고 그걸 또 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리고 같이 가족 치료도 하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틱한 부모는 뭐 아주 깊이 있는 대화나 감정선의 네. 교류가 잘 되지 않기 없습니다. 때문에 더더욱더 나르시시스틱한 부모랑은 대화가 안 이루어질 그래요. 거고 또 다는 그렇진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나르시시스틱한 배우자의 상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부모가 본인도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네. 있기 때문에 기저에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지쳐 있어서 교류가 안 되는 경우도 네.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더더욱더 꾸준한 네. 상담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도 느끼거든요. 항상 자기는 잘 못하고 있고 항상 뭐 조심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던 친구가 이렇게요. 제가 잘한 거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도 이 이야기를 할 힘도 없고 무력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우자분께도 숙제처럼 드립니다. 근데 부담이 되는 숙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마음도 힘드시고 복잡할 때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아이하고 얘기를 하자. 그거 자체가 주제나 어떤 게 아니어도 본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아이 이야기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제와 치료적인 요인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평가와 상담을 하고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본인이 인식하고 이해하는 부분과 배우자를 통해서 이제 치료적으로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는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아이가 병원에 와서 상담을 하다 보면 또 대화하는 방법, 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네. 이런 것들을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쭈뼛쭈뼛 하다가 이제는 막 와서 얘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되게 저도 많이 보람도 느끼고 충분히 너
잘하고 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좋아진 모습을 또 그걸 보고 있는 부모님, 그때 이 좋아진 요인을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보면 왜 좋아졌어요? 뭐 약 때문인가요? 뭐 때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냥 여기 와서 꾸준히 와서 얘기한 것밖에 없다. 그리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 이 친구한테 필요했던 것 같다. 그게 사실은 아이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배우고 느끼고 그래서 자꾸 칭찬을 습관을 들여서 연습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생각이 납니다. 성인기에서도 우울증, 불안증 치료가 너무 중요하지만 소아 청소년은 뇌가 지금 계속 발달하고 계속 변화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이런 치료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이제 나중에 성인기에서도 반복적으로 우울 불안 증상들이 재발하는 걸로 이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아 청소년기에는 특히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이거는 약물학적이든 비약물학적이든 다뤄주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유익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도 첫 출연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배우자가 나르시시스트인데 자녀가 이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면 오늘 영상 내용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